관세전쟁이 무역전쟁으로 그리고 무역전쟁이 자본전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기사가 하나 실렸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도 좀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여러분들 논평의 특징은 기사나 이런 부분을 소개하지만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시장에 타격을 줄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매일 여러분들 그냥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내보내는 겁니다. 아마 투자하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대통령의 불리한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죠? 공격적인 미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자본시장의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 호소력이 큽니까? 아니 미국 자본시장을 위협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도 줄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줄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겠네. 그럼 내 돈 어디 가지? 내가 이런 미국 시장에 투입해 놓은 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국 이야기지만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림도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뭡니까? 멋지게 그려놨죠.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상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하지 않은데 언론들은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프가 하나 탁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2010년대에 외국인들이 한 50%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30%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여러분들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국채 여러분들 이익률 수익률 금리가 여러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는 겁니다. 야,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외국인들이 모두 다 파는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서학개미들한테. 트럼프의 무역 공세가 미국의 금융 우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다 끝난 모양이다. 변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 해안에서 벗어난 금융 재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주식 팔아야겠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국제시장 변동성과 달러 약세로 인해서 자본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본전쟁의 핵심이 뭔가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기사만 보면 간이 철렁 떨어지는 거죠.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유럽 자산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만 보고 야 이건 좀 뻥이 심하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빼가지고 유럽 주식시장에 집어넣으면 돈을 벌겠냐 이야기죠. 아 미래 일이니까 아무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럼 유럽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은 혁신적이냐 그렇지 않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혁신적이냐 그렇지 않지. 당장 저는 여러분들 그냥 요약만 보더라도 야 이건 좀 한번 참조할 만한 미국의 여러분들 자본시장과 무역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뻥을 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자본전쟁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돈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배당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예상치 못한 달러 약세는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 더 위험한 자본전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자가 이런 글을 쓰게 되면 당장 사람들이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죠. 이 충돌은 수년간 수조 달러의 외국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인 미국의 오랜 금융 우위를 약화시켜 미국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글로벌 테이스터 TS 롬바드는 자본 흐름 측면을 깨뜨리지 않고 무역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흑자를 여러분들 만드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무역은 적자 자본 수준은 흑자 이렇게 자본이 순환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면만 본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게 되면 자본 흑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보고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자본 전쟁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겁니다.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이 지금 그렇게 심각한 자본 전쟁 차원이 아니고 헤지펀드의 여러분들 성공한 헤지펀드 여러분들 스캇 벤선트가 헤지펀드 창업자지 않습니까? 헤지펀드들이 빚을 부채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안아 가지고 여러분들 국채를 샀는데 국채 가격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담이 되니까 국채를 내다 파는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 국채 여러분 수익률이 오른 건데 그걸 뭐 자본전쟁이라 여러분들 금세 미국에서 자본이 다 빠져서 유럽으로 간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스캇 벤선트가 이런 헤지펀드를 직접 했으니까 잔인한 채권 시장 매도세가 펼쳐졌는데 이번 매도세가 기술적 요인 위험 대비 가치 같은 투자자의 위험 관리 전략이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예기치 않게 변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일회성 청산을 강요한 것을 크게 반영합니다. 누구 이야기냐. 헤지펀드 CEO 출신의 스캇 벤선트 이야기인 겁니다. 빚을 많이 끌어안았던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내다 팔아서 이러면 빚을 갚기 시작한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그런 소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투자 결정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스캇 벤선트 여러분들 재무장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 가끔 발생하는 바 충격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면서 매우 많은 레버리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많이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리고 더 내릴 것 같으니까 더 여러분들 팔아가 더 많이 내려가 가지고 국제 수익률이 여러분들 고공행진을 하게 된 거다. 그죠? 관세 정책 추진자들은 관세를 매기게 되면 무역 파트너들은 무역 파트너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무역 파트너 나라들이 화폐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된 겁니다. 이건 리만 보고서 관세정책을 집행한 리만 보고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경쟁국이 관세 여러분들 효과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세 충격의 상당 부분을 무역 파트너들이 다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안정성이나 달러 자산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추진한 관리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세 인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를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 증가가 미국으로부터 유럽과 같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자본전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랙록의 이름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미국이 수년간 과잉 할당의 혜택을 받은 후 더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역동성을 믿고 지난 한 달 동안 회사가 미국에서 유럽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만큼이라면 돈을 벌어줄 수 있냐야.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달러와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감소하고 미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미국 대신 다른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야 그거는 너무 과장이다. 미국만큼 여러분 역동적인 시장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이 좋아서 이러면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이 돈을 벌어주니까 여러분들 돈을 넣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미국만큼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야기. 일본 기업이 벌어줄 수 있냐 이야기죠. 중국 기업이 벌어줄 수 있냐. 중국 시장 자체가 이런 불투명한데 그게 돈을 넣겠냐 이야기죠. 그죠? 그럼 한국 시장이 돈 넣으면 이러면 돈 많이 벌어주겠냐. 미국으로 갔던 돈이 이러면 한국으로 역전한 것이 그게 자본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 이런 수요가 새로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신뢰도가 줄어들고 미국의 채권 국채를 매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역 적자를 보고 또 자본 수지 흑자를 보는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깨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놨는데 저는 단기적인 현상이고 결국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입니다.